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 미비자뿐 아니라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규정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인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주민들에게 영주권 취득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 발표 후 다수의 이민자들이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뉴욕 이민자연맹은 개정안이 아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혜택을 계속 받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이민자연맹 클라우디아 칼훈 선임 디렉터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적 부조 개정안이 9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결정 이후 60일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 11월까지는 기존 복지 혜택을 받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칼훈 디렉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 변경으로 이민자 가족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리부터 걱정해 받아도 되는 혜택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칼훈 디렉터는 얼반 인스티튜트 자료 등을 인용해 2018년 7명 중 1명꼴로 공적 부조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며 비시민권자의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수혜가 시민권자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린다 이 사무총장도 아시안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공공복지 수혜를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새 공적 부조 규정 변경안 적용이 경제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일부는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병을 치료하지 않아 차후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과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공적 부담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섹션 A 주택 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에서 전라북도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전통의 공예 작품과 판소리, 그리고 고초장까지 마치 한국의 민속마을을 재현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뿌듯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전통 민화가 그려져 있는 부채에 그림도 색칠도 해보고 닭종이에 풀칠을 해 직접 인형 만들기도 도전해봅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포틀리에서 전라북도 전통문화 전시회 한 스타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송아진 전북도지사는 테이프 커팅 후 주요 내빈들에게 직접 전시 작품을 소개하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자랑했으며 참석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에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You know how to taste of it.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와 장인들의 남원 오칠 공예품, 전주 닭종이 인형 공예품, 고창 자수 매듭, 전통 한복 등의 작품과 판소리와 기악 무용 등을 선보였습니다. 작품은 이건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 온나무에서 얻어지는 오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친화적인 일단 자연이 준 하나의 도료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재료로 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올해로 19년째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전라북도와 뉴저지의 문화 교류와 유대 관계 강화를 위해 열렸습니다. 전라북도가 특히 한국적인 정서와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보존한 중에서도 주로 이제 전통적인 예술들 또 공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 뉴저지의 새로운 전라북도 우리 또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바람을 좀 한번 일으켜보고 싶은 심정에서 전시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뉴저지는 내년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의 한국 방문 등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캐피탈원에서 지난 3월 총 1억 명에 가까운 고객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이윤희 이사는 크레딧카드 고객 1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미국인 3명 중 1명이나 4명 중 1명이 피해자라는 뜻으로 뉴욕, 뉴저지 거주 한인들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캐피탈원 크레딧카드를 갖고 있는 한인들은 빨리 대처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는 캐피탈원 고객의 경우에는 은행 측에 연락해서 계좌 내용을 확인하고 크레딧카드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 이상한 점이 발견됐을 때는 곧바로 계좌를 폐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파크 상공회의소도 캐피탈원 사태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피해가 발견되면 집단 소송 참여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일부 사기꾼들이 오히려 캐피탈원 해킹 사태로 인해 당황한 고객들을 이용해 사기 사건을 저지를 수 있다며 피해 확인과 보상 등 절차를 침착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피탈원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당한 고객들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초까지 크레딧카드를 신청한 고객들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용 점수, 신용 한도, 계좌 잔고 등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0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으로 금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기존 2.25에서 2.50%에서 2.0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낮은 실업률, 견고한 고용, 가계지출 회복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글로벌 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고 기업 지출 증가세가 완만하며 인플레이션이 12개월 전 대비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은 또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해 올해 안에 추가 금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며 수차례 연준을 압박해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불만을 나타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08년 12월 이후로 10년 7개월 만으로 연준은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0.00에서 0.25%로 인하하면서 사실상 제로 금리로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긴축 기조로 돌아서 2016년 한 차례, 2017년 3차례, 지난해는 4차례 등 총 9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기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주가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9일 총기 규제 관련 법안 2건에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총기를 구입하기 위한 신원조회에 30일간 대기 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총기 구입자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주정부가 총기 소유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연방법은 총기 판매상이 구입자의 신원조회를 요청해 3일간의 대기 기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만들어주는 장착 장치인 범프스탁의 판매와 구매 모두를 금지시켰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가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를 하는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주정부가 총기당 총탄수를 제한하는 주법이 위헌이라며 총기 소지 권리 옹호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뉴저지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총기 소지자가 10발 이상의 총탄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전까지는 15발까지 소지가 가능했습니다. 또 총기를 공공장소에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뉴욕주법이 잘못됐다며 낸 소송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뉴저지주 법의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협회의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직장 내 이민자 차별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직장에서 근로자의 체류 신분에 근거해 차별하고 연방, 주, 지역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직장 내 이민자 차별 금지 법안은 서명 90일 후 발효돼 오는 11월부터 적용됩니다.
법안을 상정한 제시카 라모스 주 상원의원과 마르코 크레스포 주 하원의원은 이민자들이 일터에서 무분별하게 착취당하고 학대받는다고 밝히고 수년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에 비해 임금 횡령, 성희롱, 부당 대우, 안전 위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매년 서류 미비자 650만 명이 임금 횡령을 당하며 이민자의 85%가 오버타임을 못 받는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서류 미비자 직원과 가족의 신분을 빌미로 이민국 신고 등의 협박을 할 경우 비급 경범죄로 취급해 최대 징역 3개월형이나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규정은 신분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2급 경범죄로 분류하며 최대 $10,000의 벌금과 피해 근로자들에게 $20,000까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새 법에 따른 벌금과 보상 내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 경찰위원회가 마크 잭슨 경찰서장에 대한 권고 사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외부 감사 결과 서장의 타운 경찰 관리 감독 부실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잭슨 서장이 사퇴하면 당분간 안토니 무치오와 안토니 알바네스 경감이 타운 경찰을 이끌 계획입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프랭크 도나유, 앤디 민, 이종철 시의원으로 구성된 펠팍 타운의회 경찰위원회는 오늘 아침 마크 잭슨 경찰서장에게 권고사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잭슨 경찰서장은 공립학교 무장경비원 고용 과정에서 심리조사와 이력조사 없이 부적합한 지원자를 고용했다는 의혹과 경찰서 내부의 승진과 채용 비리 등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크리성 시장은 외부 감사기관인 힐러드 하인츠를 고용해 현 경찰 조직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잭슨 경찰서장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심각해 타운 의회 내 경찰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시장이 업무 정지를 시켰고 저희들 이제 의회에 요청이 들어와서 또 그 의회 요청 전에 경찰 커미티 세 멤버 타운의 변호사하고 어드민스트레이터하고 5명이 미팅을 가져서 이 문제를 이제 토의를 한 결과 이제 정년도 다 됐고 그래서 권고사직을 해서 경찰위원회의 공고사직 제안을 잭슨 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는 8월 타운 의회에 잭슨 서장의 해고안을 상정해 표결로 최종 거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잭슨 서장이 사퇴하면 당분간 안토니 무치오와 안토니 알버네즈 경감이 펠팍 경찰서를 이끌게 됩니다. 한편 잭슨 서장과 함께 공립학교 무장경비원 고용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던 헨리루 펠팍 시의원은 지난 29일 시의원 의원직을 공식 사퇴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잉글루드 클립스 시의회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개발사와의 소송에 합의가 아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주민들은 시의원 주민 소환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며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잉글루드 클립스 시의회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개발사의 소송에 합의가 아닌 재판을 진행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아파트 개발사인 노르만디가 잉글루드 클립스의 서민 아파트를 짓겠다는 개발안을 타운 정부가 거절하자 타운이 서민 아파트 공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초 잉글루드 클립스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세수 증대와 지역 발전을 이유로 노르만디 측과 합의해 저소득층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계획했지만 주민들은 지역 난개발로 인한 집값 하락과 인구 증가로 교육세와 재산세의 인상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타운시의회는 주민들의 뜻에 맞춰 노르만디와의 재판 결과를 통해 아파트 건설 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최근 글로리아 오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타운의 결정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저는
플랜 A를 안 하고 플랜 B를 우리들 모르게 진행했다. 고로 당신들은 정직한 우리 시의원 업무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환을 해서 다시 한번 심판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서 우리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법정 수행을 끝까지 하는 거로 결정을 하겠다. 한편 잉그루드 클리프 클럭 오피스는 글로리아 오 에드워드 에버사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요청서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청원 종족수 확보를 위한 서명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요즘 해외 여행이 잦은 휴가 시즌인데요. 여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권에 메모나 낙서, 또 출입국과 무관한 기념 스탬프나 도장이 있으면 한국공항입국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또 항공권 발권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여유를 두고 여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